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의 순천 설립이 최근 확정됐는데요. 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는 광양만권을 넘어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의 순천 유치는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은 지역 중소기업청이 이미 분리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광주, 전남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남 지역 중소기업은 80%가 광양만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 기업들은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해 광주까지 가야만 했고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꾸준히 소통하며 유치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신설을 촉구하고 행자부, 중소기업청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정부를 설득하는 데 발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행안부 직제 승인을 거쳐 최근 기획재정부 2017년 정부 예산에까지 최종 반영된 것입니다. 순천시 역시 정부 기관의 유치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통한 도시 경쟁력 상승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순천에 들어왔다. 우리 전남의 중소기업에 대한 활력을 세울 수 있는 계기다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중소기업청 전남 동부사무소. 전남 동부권을 넘어 전남 지역 전체를 아우르며 전남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가 계약 행정에 대한 방식과 조직을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합니다. 순천시는 계약 행정의 통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정을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본청과 보건소 포함 5개 관서의 계약 업무를 본청으로 일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한 공법, 신기술, 특허 등에 대해 설계 반영 단계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추석을 맞아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산림내 임도를 일제히 개방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2일부터 시에서 개발에 관리하고 있는 임도 43개, 노선 110km에 한해 풀베기와 잡목 제거 등을 통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추석 연휴까지 일제히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도는 산림의 보호 관리를 위해 숲속에 낸 길로 평상시에는 산림 사업과 산불 예방 등을 위해 통행을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호황을 누리던 장흥 노력항의 제주 항로가 누적 적자로 멈춰선 지 오래입니다. 연내 제취량이 불투명해지면서 수건 사업인 연안항 지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운항을 중단한 회석선이 결국 노력항을 떠났습니다. 선사 측이 대마도 항로에 오렌지호를 투입하기 위해 이달 초 부산으로 빼냈습니다. 운항 손실금 지원까지 검토하며 제취항에 애쓰던 장흥군 대책이 물거품된 겁니다. 노력항과 제주 성산항 노선은 연평균 45만여 명이 이용해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항로가 중단되면서 노력항의 연안항 지정을 위한 심의도 무기한 연기됐고 제4차 노력도 도서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멈추고 있는 것이 장흥 군민은 물론 해진 어항 그쪽으로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배는 띄워야 됩니다. 장흥군이 대안으로 6,000톤급 카피리선 유치도 적극 고려하고 있지만은 이번엔 열악한 항만 시설이 걸림돌입니다. 어떠한 선사든지 저희 군하고 입장을 같이 한다면 저희들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해서 하여튼 노력항 재운항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0억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 개발했지만은 불과 5년 만에 불 꺼진 항구로 전락한 노력항. 회석선 운항이 중단된 지 벌써 10달째입니다. 여태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연안항 지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 연말에 문을 닫는 광주 사무소각장의 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두고 논의가 한창입니다. 소각장 땅 크기의 2배가량 되는 인근의 공유지를 함께 포함시켜서 개발할지 그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올해 말로 가동이 끝나는 상무 소각장 터. 10,000평 남짓의 땅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인근 주민 의견을 우선 반영하되 광주시민 전체의 의견도 아우르기 위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가 최근 실시됐습니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건강타운이나 도서관을, 시민들은 전시관이나 도서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적으로 TF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도출해낼 계획이 있습니다. 활용 방안 못지않게 큰 쟁점은 소각장 동쪽과 남쪽에 있는 2만 평에 이르는 광주 도시공사 소유 부지를 활용 방안에 포함시킬지 여부입니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이 땅까지 포함해 3만 평을 기준으로 활용 방안을 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껏 불이익을 참아온 만큼 지역 주민과 광주 시민 모두를 위해 도시공사가 양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배려를 하기로 약속된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위한,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광주 시민 모두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광주 도시공사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15,000평짜리 남쪽 땅은 가능성이 있지만 5,000평짜리 동쪽 땅은 아파트 용지여서 광주시가 200억을 들여 사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만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 부지까지 포함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광주 시민의 자산인 만큼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기 곤란하다는 도시공사의 입장 가운데 소각장 활용을 위한 TF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수의계약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센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순천경찰서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과 관련한 41억 원대 관급자재 구입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계약 담당 공무원 56살 김모 씨의 사무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고발인 조사에 이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인 김 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 후반기 의장에 전남도의회 서일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어제 열린 84회 임시회에서 서 의원을 의장으로, 이갑재 경남도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올해 주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후반기 들어 조합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신임 위원은 전남도의회 정병회, 강정일 의원과 정찬균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 여수, 순천, 광양시 부시장 등입니다. 순천시가 신대지군의 생활도로 운행 체계를 개선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신대지구 매안초등학교 주변 10개 구간 도로를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일방 통행 체계로 바꾸고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생활도로로 시범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시범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오는 11월 신대지구 전체 구간에 대한 생활도로 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전세 임대주택 지원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여수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 한해 전세 임대주택 지원 희망자를 접수받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6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모집에서 입주 대상자에 선정되면 전세금의 5%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연 1에서 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이 전남 지역 저수지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인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년 대비 저수율이 50% 미만인 전국 344개 저수지 가운데 전남 지역 저수지가 95군데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경남이 80군데, 경북이 77군데, 충남이 45군데 순이었습니다. 특히 저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12군데 저수지 가운데서도 전남이 5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경남이 각각 4곳과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5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부터 계속된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도내 저수율이 48%를 기록하는 등 물 부족 현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어 간이 양수장 설치, 하상 굴착 등 가뭄 극복을 위한 예비비 15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가뭄 대책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즉시 배정해 추가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적조 방제를 위한 국비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적조 방제를 위해 지원받은 국비 9억 원에 해양수산부로부터 8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폭염에 따른 적조 생물 밀도 증가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빗줄기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오락가락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초속 6m 안팎의 바람까지 불면서 오늘 아침은 서늘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요. 주로 중부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영동지방에서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동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사이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폭염은 드디어 물러왔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9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